안녕하세요, 효대리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이번 주 예상 문제 지금 시작합니다. 문제 1번.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 형태로 옳은 것은 1번. 부양 책임을 며느리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는 형태가 강화된다. 2번. 노인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 부양 개념인 완전히 사라진다. 3번. 가족과 사회, 국가가 역할을 나누어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바뀐다. 4번.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인구 가구 비율이 과거보다 뚜렷이 증가한다. 5번. 부양의 책임은 오로지 장남 가족에게만 있는 인식 강화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의 확대로 부양 형태는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 부양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기에 편리한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습관과 방식보다 정해진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3번. 대상자가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한다. 5번. 가족의 요구를 대상자 본인의 의사보다 먼저 반영한다. 정답은 뭐죠? 네, 3번이죠.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의 기본 원칙 중 정상화의 의미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을 시설에 모아 전문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번.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평소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3번. 노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휴식을 최우선으로 보상한다. 4번. 노인을 위한 생활공간을 일반 사회와 분리해 별도로 제공한다. 5번. 노인 스스로의 결정을 배제하고 보호자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도록 한다. 정답은 뭐죠? 이것도 쉬운 문제죠. 네, 2번입니다. 정상화는 노인을 격리 분리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입니다.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급여는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2번.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생활하며 받는 급여이다. 3번. 현금급여는 방문 요양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족 요양비를 받는 급여입니다. 4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항상 동시에 중복해 받을 수 있다. 5번. 시설급여는 단기보호를 포함한 모든 재가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답은 뭐죠?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는 특별 현금 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5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대상자의 처방약을 시간에 맞게 복용하도록 돕는다. 2번. 대상자의 개인위생과 실체활동을 지원한다. 3번. 대상자의 식사와 배설을 돕고 관찰 내용을 기록한다. 4번. 대상자의 일상적인 청소와 세탁 등 가사를 지원한다. 5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직접 혈관에 주사한다. 정답은 뭐죠? 네, 이것도 근데 쉬운 문제였죠. 주사 등 침습적 의료 행위는 간호사 등 의료인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6번 풀어볼게요. 대상자가 내 서랍은 절대 열지 마세요. 제 물건이니까요. 라고 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은 1번. 청소를 위해서라면 대상자의 허락 없이 서랍을 정리한다. 2번. 가족에게 먼저 허락을 구한 뒤 대상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정리한다. 3번. 서랍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상자를 먼저 설득해 강행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과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허락 없이 열지 않는다. 5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대신 정리하도록 요청한다. 정답은 뭐죠? 네, 4번이죠. 대상자의 소유물과 사생활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존중해 허락 없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대상자에게 너 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말을 반복하고 대상자가 위축되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해당 행위는 어떤 학대 유형에 속할까요? 1번 신체에 폭력을 가해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 2번 재산이나 금전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제적 학대. 3번 의식주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4번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5번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버리고 떠나는 유기. 정답은 네, 4번이죠. 언어적 모욕과 위협을 반복해 정신적인 고통과 위축을 유발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재가 서비스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웃으며 넘어간다. 2번 다음 방문부터 서비스 시간을 짧게 줄여 대응한다. 3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고 넘어간다. 4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즉시 기관에 보고한다. 5번 대상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정답은 뭘까요? 네, 당연히 4번이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는 즉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소속 기관 5번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를 돌본 직후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업무를 진행한다. 2번 물티슈로 손끝만 가볍게 닦고 장갑을 바로 착용한다. 3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손 소독 없이 다음 대상자에게 이동한다. 4번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바닥부터 손목까지 꼼꼼히 씻는다. 5번 손이 마른 후에만 씻고 물기가 남은 채로 다음 업무를 진행한다. 정답 뭐죠? 이것도 쉬운 문제죠? 4번이죠. 눈에 보이는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접촉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목까지 꼼꼼하게 씻어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이 증가하고 호흡이 더 깊어진다. 2번 기관지 점액 분비가 늘어 가래가 줄어든다. 3번 호흡근의 힘이 강해져 심호흡이 쉬워진다. 4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진다. 5번 폐포의 탄력이 증가해 가스 교환이 활발해진다. 정답은 뭐죠? 노화로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약해지면 이물질과 분비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감염이 취약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11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요양보호사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없으면 처방된 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안내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도록 안내한다. 3번 혈압이 조금 내려가면 스스로 약 용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짜게 먹지 않도록 돕는다. 5번 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혈압 변화를 관찰한다. 정답 뭐죠? 이 문제도 쉬운 문제죠. 고혈압 관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12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의 통증 관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 부위를 무조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 둔다. 2번 통증이 있어도 계단 오르내리기를 매일 반복시킨다. 3번 체중 증가를 위해 고칼로리 식사를 적극 권장한다. 4번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돕는다. 5번 찜질 없이 얼음으로 마사지만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정답 뭐죠? 네, 4번이죠. 관절염 관리는 무리한 고정이나 운동 대신에 관절의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요양보호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뇨 일지 없이 임의로 돌본다. 2번 수분 섭취를 크게 제한해 소변량을 줄이도록 한다. 3번 기저귀만 사용하고 화장실 이용은 시도하지 않는다. 4번 골반 근육 운동은 효과가 없으므로 권하지 않는다. 5번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 화장실 이용을 습관화하도록 돕는다. 네,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요실금 관리는 규칙적인 배뇨 시간표를 정해서 화장실 이용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골반 근육 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4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요양보호사가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1번 즉시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한다. 2번 증상이 사라질 때 아무 조치 없이 지켜본다.
3번 격렬한 운동을 시켜 혈당을 낮춘다. 4번 물만 충분히 마시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다. 5번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5번이죠.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은 저혈당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섭취시켜서 혈당을 신속히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15번. 노쇠허약 증후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력과 활동량의 감소에 작은 질병에도 쉽게 상태가 악화된다. 2번 나이가 들수록 신체 예비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상태이다. 3번 노쇠는 젊은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4번 노쇠한 대상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해진다. 5번 노쇠는 특정 질병 하나로만 진단되는 단일 질환이다. 정답은 1번이죠. 노쇠는 근력, 활동량 등 여러 신체 기능이 함께 저하되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건강 상태가 쉽게 악화되는 노인성 증후군입니다. 자, 16번. 치매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기억력 저하와 함께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2번.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진압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3번. 성격 변화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4번. 판단력과 상황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5번. 초기 단계부터 신체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거동이 불가능하다. 정답 뭐죠? 네, 5번이죠. 치매는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신체 기능 상실은 대체로 병이 상당히 진행된. 자, 17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도 손떨림이 심해요. 약을 그만 드셔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응답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즉시 중단하도록 가족에게 권한다. 2번 약의 용량을 임의로 늘려보라는 안내를 한다. 3번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안내를 한다. 4번 손떨림은 무시해도 되는 증상이라고 안내한다. 5번 다른 사람의 약을 나누어 먹어보라고 권한다. 정답 뭘까요? 네, 3번이죠. 파킨슨 질환의 약물 변화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량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자, 18번. 폭염 시기에 대상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낮 뜨거운 시간에 야외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2번 갈증을 느낄 때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3번 시원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4번 두꺼운 옷을 펴 땀 배출을 늘리도록 한다. 5번 실내 온도와 관계없이 창문을 항상 닫아둔다. 정답 뭐죠? 네, 이 문제도 쉽죠. 폭염기에는 시원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갈증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온열 질환 예방의 기본입니다. 자, 19번. 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끄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끝까지 경청한다. 나. 감정을 언어로 되짚어준다. 다.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라. 반응 확인하며 마무리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공감 대화는 먼저 끝까지 경청한 뒤 감정을 언어로 되짚어가며 공감을 표현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 다음 반응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20번 청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 요양보호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뒤에서 큰 소리로 갑자기 말을 걸어 놀라게 한다. 2번 짧은 문장 대신 복잡하고 긴 문장을 자세히 설명한다. 3번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대화를 시도한다. 4번 표정 변화 없이 사무적으로 대화한다. 5번 입모양이 보이도록 정면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청각장애 대상자와 밝은 곳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천천히 또박. 가장 앞선 요양보호사 정보 채널 모여라 요대리 TV 21번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요구와 흥미 파악. 나. 활동 목표 설정. 다. 프로그램 선정 준비. 라. 실행 평가. 정답은 뭘까요? 1번이죠. 여가 활동 지원은 대상자의 요구와 흥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선정한 뒤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자, 대상자를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2번 나중에 한꺼번에 기억나는 대로 기록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추측과 판단을 사실처럼 적는다. 4번 애매한 표현으로 짧게 요약해 기록한다. 5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뭐죠? 네, 1번입니다. 기록은 관찰할 사실을 즉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남겨야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태 변화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자, 23번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정비 보고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다. 2번 수시 보고는 상태 변화 등 필요한 때마다 즉시 보고하는 것이다. 3번 보고는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4번 서면 보고는 기록이 남아있는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5번 사소한 변화는 보고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처리한다. 네, 이 문제도 쉽죠? 사소해 보이는 변화라도 상태 악화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자, 24번 삼킴 기능이 약한 연화곤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에 완전히 눕힌 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음식이 잘 넘어가도록 한다. 3번 상체를 세우고 턱을 약간 당긴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돕는다. 4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빠르게 식사를 진행한다. 5번 완전히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 뭐죠? 네, 3번입니다. 연화곤란 대상자는 상체를 세우고 턱을 약간 당긴 자세를 취하여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둔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유지해 역류를 막는다. 3번 도뇨관이 꼬이거나 눌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 업무로 넘어간다. 4번 소변량과 색깔을 확인하지 않고 주머니만 비운다. 5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없이 자주 만지도록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유지해서 소변의 역류를 막고 도뇨관 상태나 소변 색깔, 소변 양을 수시로 관찰해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침대에서 휠체어로입니다. 절차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휠체어를 침대 옆에 놓고 바퀴를 잠근다. 나 발판을 접어 올린다. 다 대상자를 지지해 휠체어에 앉힌다. 나 발판을 펴고 발을 올려둔다. 정답 뭐죠? 네, 1번이죠. 휠체어를 침대 옆에 놓고 바퀴를 잠근 뒤 발판을 접어 올리고 대상자를 지지해서 앉힌 다음에 발을 올려주는 거죠. 자, 27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식사 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국물 요리를 짜게 조리해 입맛을 돋운다. 2번 소금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충분히 제공한다. 3번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을 맵기 제공한다. 4번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주된 수분 공급원으로 한다. 5번 기름진 튀긴 음식을 매일 식단에 포함한다. 정답은 뭐죠? 네, 2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저염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28번 풀어보겠습니다. 침대 대상자가 저녁마다 집안을 서성이며 밖으로 나가는 배회 행동을 보일 때 대체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 강제로 가두고 문을 잠가둔다. 2번 배회 원인을 살피며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돕는다. 3번 큰 소리로 야단쳐서 즉시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신체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다. 5번 어두운 곳에 혼자 두고 반응을 지켜본다. 정답은 뭐죠? 네, 2번이죠. 배회에는 불안 욕구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인을 먼저 살피고 자, 2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는 절차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정면에서 눈을 마주친다. 2번 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소개한다. 다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을 걸는다. 라 반응을 기다리며 천천히 대화한다.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이죠. 치매 대상자의 대화는 정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소개한 뒤에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을 건네고 반응을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30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저하를 늦춘다. 2번. 신체 반응을 완전히 중단시켜 휴식만 취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 자극을 줄인다. 4번. 인지 기능을 검사해 시설 입소 여부만 결정한다. 5번. 훈련 결과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활동만 반복한다. 정답은 뭐죠? 네, 1번이죠. 인지 자극 훈련은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시켜 기능 저하 속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31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가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눈물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슬픔을 빨리 추스르 하며 대화를 서둘러 마친다. 2번. 가족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곁에서 지지한다. 3번. 근거 없이 곧 회복될 수 있다를 안심시킨다. 4번. 가족의 감정 표현을 무시하고 업무 이야기만 한다. 5번. 다른 가족과 비교하며 더 씩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뭐죠? 네, 2번이죠. 임종을 앞둔 가족을 대할 때는 슬픔 등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곁에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32번. 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대상자를 접촉하기 전후에 손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2번.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갑을 착용한다. 3번. 사용한 일용 장갑은 반드시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4번. 기침 예절을 지키고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5번. 오염된 물품을 분리하여 적절히 폐기하거나 소독한다. 정답은 뭐죠? 네, 3번이죠. 일회용 장갑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 33번. 대상자가 넘어진 후 팔이 붓고 심하게 아파하며 팔 모양이 휘어져 보인다. 골절이 의심될 때 요양보호사의 응급조치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이 있어도 팔을 움직여 원래 모양대로 맞춘다. 2번. 팔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병원으로 옮기도록 돕는다. 붓기를 빼기 위해 팔을 세게 주무른다. 4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뜨거운 물로 찜질한다. 5번. 팔을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떨어뜨려 둔다. 정답 뭐죠? 네, 2번이죠. 골절이 의심되면 그 부위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합니다. 자, 34번.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하며 먹기 싫다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거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는다. 2번.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상태를 기록해 필요시 보고한다. 3번. 식사를 거부하면 이유 끼니를 계속 거른 채 둔다. 4번. 대상자를 다그쳐 억지로라도 다 먹게 한다. 5번.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다른 음식으로 교체해 강권한다. 정답 뭐죠? 네, 2번입니다. 식사 거부 시에도 강요하지 말고 거부 이유를 살펴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5번. 치매 대상자의 가족이 매일 지쳐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라고 토로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이니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2번. 힘든 이야기는 듣지 않고 화제를 바로 돌린다. 3번. 다른 가족들은 더 힘들다며 비교해 말한다. 4번. 지금보다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조언한다. 5번. 가족의 마음을 인정하고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정답 뭐죠? 네, 5번입니다. 가족의 소진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이 끝이 아니죠. 학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현장 실무 테크닉도 효대리 TV에서 다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계속 무료 정보 받아가세요.